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는 한 주 쉬어갔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요번 주에는 어, 좀 진도를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번 시간에는 이제 극한의 이제 엄밀한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이제 몇 문제를 풀어 봤었고, 네, 이번 주에는 극한의 이제 엄밀한 정의 중에서 저번 주에는 그냥 x가 a로 갈 때에 어, 정의를 엄밀하게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뭐 x가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는 경우,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하는지 살펴보고 문제 좀 풀어보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저기 미분계수랑 더함수 부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쪽 부분까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화면 공유를 좀 드릴게요.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일단은 저희가 그 먼저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에 수렴하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일단은 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뭐 l에 수렴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럴 때는 뭐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를 하냐면, 뭐 어쨌든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어, 여기가 뭐 L이라고 할 경우 뭐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네, 그림을 제가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L에 점점 수렴하는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시기로 어떤 시기로든.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엄밀하게 정의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델타 입실론을 통해서 어쨌든 극한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비슷한 논리를 통해서 정의를 해야 될 텐데, 이럴 경우에는 입실론을 뭐 비슷하게 찾겠죠. 이건 수렴하는 경우니까 이 L 주변에 대해서 이제 뭐 입실론을 똑같이 잡을 텐데, 이 경우에는 x가 뭐 a로 가는 경우가 아니라 이제 x가 점점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L에 수렴해 나가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델타라고, 네, 여기서는 이제 델타라고는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뭐, 뭐 델타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변수니까. 음, 일단 그러니까 x가 정의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x l이 아니고 뭐 n n보다 큰 x라면 그놈이 이제 fx를 타고 어, 함수 f를 타고 나온 결과값이 있을 텐데, 이 x는 뭐 똑같죠? l에 수렴을 한다고 했으니까 l 플러스 2보다는 작고 l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입실론을 제시를 했으면 그 요 안에 들어가는 범위가
요 안에 fx가 요 안에 들어가게 하려면 이 fx가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뭔가 상대방이 뭐 어떤 제시한 입실론에 대해서 그 입실론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음, 지점을 하나 딱 집어넣고 이걸 이제 뭐 n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요것보다 큰 x에 대해서는 너가 제시한 이 입실론 안에 다 들어가. 네, 라는 거예요. 뭐 논리가 거의 비슷하죠. x가 뭐 델타를 뭐 요만큼 잡아서 요 안에서 해당하는 애들은 다 f를 타고 가면 요 안에 들어가라는 것과 n을 딱 잡고 이것보다 큰 요 x에 대해서는 f를 타고 가면 다 요 안에 들어가. 제 펜이 안 보이는구나. 네, 네, n보다 큰 요 애들은 f를 타고 가면 다 요 안에 들어가라는 논리와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값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이렇게 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만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좀 다시 써보면 음, 여기서 이제 다 L을 빼주면은 O X 마이너스 L 이렇게 될 테고 이걸 또 정리를 하면은 O X 마이너스 L 절대값이어서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요게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L로 수렴을 하는 네, 엄밀한 정의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 경우는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발산을 하는 건데 뭐 그런 경우는 뭐 굉장히 많겠죠. 그런 fx는 뭐 그냥 뭐 x 제곱 뭐 이런 이런 것들 다 이제 발산하는 경우일 텐데 뭐 x 빼 뭐 x라고 하고 뭐 이건 뭐 x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x가 커지면 커질수록 fx도 발산을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를 하냐면 어쨌든 저 뭐 상대방이 이제 또 어떤 값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뭔가 이게 이 fx가 진짜로 발산하는 함수야? 라고 물어보려면 뭐 예를 들어서 이 값을 뭐 m이라고 잠시만요. 이 값을 m이라고 했을 때 m이라고 주어지면 어, 저 제가 이제 만족해야 되는 경우는 이 이 m보다 fx 값이 크게 되는 그런 x의 범위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저는 뭐 여기 이걸 n이라고 제시를 하고 x가 n보다 큰 얘네들은 fx를 타고 가면 네가 제시한 n보다 다 큰 값을 가지게 되어 있어 라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 뭐 논리가 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뭔가 어, 델타 입실론이라는 여기서는 델타 입실론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정확히 어떨 때 어떨 때 델타 입실론을 쓰고 어떨 때 뭐 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크게 뭐 그런 네, 개념적인 그런 뷰는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일단은 이런 것들 여기서도 이제 x는 n보다 클 때라고 그러니까 델타라는 용어를 안 썼고 여기서도 이제 델타라는 용어를 안 쓰더라고요. 그 이유는 딱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음,
뭔가 공격하는 쪽에서 계속 이제 m을 뭐 값을 m을 제시를 하면서 공격을 해올 텐데 그때마다 이제 어, n을 제시를 해서 n보다 큰 x는 이제 fx를 타고 갔을 때 네가 제시한 n보다 더 값이 크게 나와 있어라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식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x는 n보다 큰 x겠죠. x가 n보다 크면은 네가 제시한 fx는 네가 제시한 n보다 커. 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걸 만족을 하면은 이제 어, 네, x는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이제 발산을 한다. 라고 돼 있어요. 네, 뭐 제가 이제 정확하게 엄밀하게 쓰지는 않았는데 m은 이제 모든 m이라고 해서 어떠한 네가 m을 이제 제시를 하든지 거기에 대응하는 n이 이제 하나라도 있어. 뭐 이런 이제 앞에 뭐라 그럴까 조건이 들어가야겠지만 어쨌든 요 표현은 이제 너가 어떠한 m을 제시를 하든지 그 m에 대응하는 n이 요 조건을 만족하는 n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만족을 하게 되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x는 발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게 모든 m, 뭐 임의의 m이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m이나 입실론이나 뭐 어쨌든 공격하는 이제 상대방 쪽에서 하나만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하는 족족 이제 막아줘야 되니까 어쨌든 상대방이 계속 어떤 수로든지 어떠한 임의의 수를 계속 이제 제시를 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임의의 M이라고 하는 것 같고 뭐 이미 M을 제시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N을 하나만 우리가 제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어떤 N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이것도 이게 되겠고, 네, 요거는 여기 입실론이 이제 이렇게 네, 되겠죠. 요게 다 앞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빼먹었는데. 네. 일단은 엄밀한 정의는 이게 전부고요. 지금 이제 x가 뭐 여기서 뭐 무한대로 갈 때만 따졌지만 뭐 x가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엄밀한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그냥 방향만 반대지 다 똑같은 논리로 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네 굳이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뭐 중요하다라고 할까. 뭐 어쨌든 뭐 고등학교라든가 어쨌든 극한 문제가 나올 때 뭐 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fx는 이제 뭐 발산을 하냐 뭐 수렴을 하냐 그런 문제도 나오지만 어쨌든 수렴하는 경우 이제 수렴하는 값을 구해라 그런 경우에 문제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fx가 발산하는 경우는 그렇게 뭐 수렴하는 경우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런 경우는 무수히 많으니 그런 경우에 fx는 이제 무수히 많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를 좀 몇 문제 풀어볼 텐데 그 전에 그 앞에 배웠던 극한 법칙이 있었잖아요. 그거 네, 그것 뭐 fx랑 뭐 gx가 각각 극한 값이 존재를 할 때 뭐 fx 플러스 gx는 뭐 하나만 써볼게요. 그러니까 뭐 이런 뭐였죠? 뭐 기본적인 거는 이제 사칙연산에 대한 극한 법칙이었죠. 뭐 fx랑 gx가 극한값 존재를 할 때 존재. 여기서는 뭐 x가 a로 갈 때였죠. 그러면
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는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었어요. 그 리미트를 분배를 해주는 거죠. 뭐 이런 게 이제 뭐 사칙연산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뭐 실수배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뭐 음, 이런 경우 그리고 뭐 이제 뭐 루트인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이제 리미트가 바깥에 있을 때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 하거나 그런 이제 극한 법칙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 극한 법칙은 x가 무한대로 갈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이게 이제 어떤 값으로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다는 전제 하에서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x가 뭐 a로 가든 x가 무한대로 가든 이제 수렴을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 극한 법칙은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음, 네. 그리고 또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수렴하는 경우가 좀 특별한 경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무한대로 갈 때 뭔가 이런 꼴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R이 0보다 클 때, 어쨌든 이제 이 R이 0보다 어, 네, R이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XR인데 R이 이제 0보다 큰 경우죠. 그럴 때 이제 X의 값이 계속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의 값은 계속 어떻게 R이 0보다 크기만 하면 계속 증가를 하거든요. X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증가함수라는 거죠. 네, X 값에 비례해서 어쨌든 증가를 하기 때문에 요거를 네, XR분의 1은 당연히 이제 어떤 값으로 저기 0으로 수렴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뭐 어떤 수렴하는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나타낸 거죠. 네. 뭐 r이 1보다 큰 경우는 당연하겠지만 r이 뭐 0하고 1 사이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1이다 r이 그럼 루트 x인데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루트 x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증가함수라는 거죠. 증가함수가 이제 분모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0으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는 것들은 이 성질을 거의 이 성질을 네, 대부분 이용을 해서 극한값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좀 몇 문제 풀어보고 네, 입니다. 뭐, 세 문제만 풀어볼까요? 그거 저기 뭐냐 무한대로 갈 때랑 네, 뭐, 그 뭐였죠? 무한대로 갈 때랑 발산할 때랑 수렴할 때 그때 네, m이랑 n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네, 그거 아닐까요? 입실론 델타 보니까 어 입실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실론 델타라는 건 결국 그 델타 값을 입실론에 대한 함수로 내서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입실론 델타로 설명했지만 방금처럼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경우에는 어떤 딱 특정한 구간만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정의 된다라는 개념이니까 뭔가 어, 그 두 개의 대수적으로 뭔가 그 함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범위를 해서 표현해서 입실론 델타를 안 쓰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우연히 저기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반대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입실론 델타 설명을 해주실 때. 음, 그래서 문득 그 성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요 발산이랑 요게 차이가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음, 그러니까 그 입실론 뭔가 극한의 엄밀한 정의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x가 L로 갈 때 뭐 L로 수렴하는 경우 입실론 델타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쨌든 입실론을 제시하는 것마다 이제 델타를 정해줘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길은 거기에 대응되는 이제 함수를 그 입실론에 대한 뭐 델타의 함수가 되겠죠. 그런 함수를 지정을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어떤 L로 수렴하는 경우도 사실 함수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처럼 이제 L로 갈 때 여기서 교재에서는 어쨌든 여기서는 입실론을 요것에 해당하는 것은 입실론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뭔가 함수가 이렇게 해서 수렴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뭐 m으로 표현을 하든지 n으로 표현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요거보다 큰 x는 이제 입실론 요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네. 어쨌든 입실론은 점점 L가 가까운 값으로 어쨌든 계속 제시를 할 텐데 그럼 거기에 따라서 m도 점점 커져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입실론 요만큼이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m이 여기야 그러면 얘가 뭐 반으로 줄었어. 그러면 얘는 이제 요, 요, 요 빨간색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겠죠? 그럼 m보다 좀 더 큰 m을 잡아야 되고, 아니 뭐 요 정도가 맞죠? m2 요걸 제시해줘야 되고, 또 입실론이 줄면 또 m3를 제시해줘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를 이거는 이제 m이 입실론에 대한 함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증명하려면 그런 네. 점에서는 사실은 그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x가 무한 들어갈 때 fx가 발산하는 경우도 어? 걔도 이제 뭐 걔는 뭐 입실론을 뭐 m으로 표현을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걸 뭐 n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얘도 이제 m을 계속 값을 높여가면서 계속 하나하나씩 제시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또 n을 또 높여가지고 제시를 해줘야 될 텐데 그럼 n 또한 m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러면 어쨌든 똑같은 거 아닌가? 왜 그 경우에만 델타 입실론을 표현하고, 그렇지? 그게 조금 뭔가 델타 입실론의 뭐 유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살펴보지 않아서 딱히, 음,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델타는 보통 네, 차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입실론이, 그러니까 델타 입실론이라고 했을 때 입실론이 줄어들면 델타의 간격, 그러니까 구간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델타를 사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함수 형태로 표현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델타는 입실론에 대한 함수를 표현해야 된다. 뭐 그런 논리보다는 그냥 델타랑 입실론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런 의미가 뭐 성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발산한 x가 무한대로 갈 때 발산하는 경우는 m 또는 n은 그런 이제 델타나 입실론이 의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쓰는 것, 네, 네, 그게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네,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 세 문제를 네, 한번 풀어보죠.
음,
음, 음, 음, 했나요? 2번, 1번은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2번은 저도 좀, 어, 저기 무리수 루트, 네, 다루는 게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2번 잘 안 풀리고 있고, 3번은, 뭐, 어쨌든 3번은 2의 x승이 더, x보다 증가를 하기 때문에 0에 수렴을 하는데, 저거를, 음,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나서, 네, 식은 제가 못 세웠거든요. 저거를, 어, 네. 일단, 그러면, 어, 2번, 3번 중에 혹시 푸신 분 있나요? 있으면, 일단 2번은 네. 뭔가 제곱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네. 그- 그래서 해봤더니 뭔가 EX로 정리가 돼서 네. 그래서 발산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EX, 네. 잠시만요. 제가 식을 노트에 옮겨서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닌가? 제가 풀다가, 음, 이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어쨌든 이제 저, 음, 루트를 벗겨내려고 여기다가 분자 분모에다가 플러스 x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이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거를 곱하면 네 그러면 이제 분자가 2x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이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x 이 벗겨지고 어쨌든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벗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벗겨지겠죠? x제곱 마이너스 x인데 x가 이제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플러스니까 얘도 제곱이라서 이렇게 벗겨지고 그러면 얘는 이제 지워지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가 2x가 되는데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거거든요. 아, 제가 말했던 거는 네, 그러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x랑 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랑 네, 뭐가 더 빨리 무한으로 가냐의 싸움으로 저는 느껴져서 네. 그래서 x 그 각 항을 제곱해도 사실 뭐라 그래야 되지? 속도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 발산하는 속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각 항의 제곱을 해서 그냥 루트 생각하지 않고 풀긴 했거든요. 음, 네. 그, 네. 근데 이게 근데 맞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답을 내줘. 필 감사합니다. 오, 근데 분모에서 둘 다 x가 아주 큰 값일 때 x가 근사합니다. 혹시 음? 음, 음, 그러면 루트 x제곱 플러스 x랑 x제곱 마이너스 x에서 뒤에 1차 x는 좀 무시되는 느낌 아, 봐도 되려나요? 어, 그 뭔가 근거는 없지만 음, 얘네가 무시되고 요 x제곱이 또 x로 나오고 요 또 x로 나오고 그래서 결국 2x분의 2다 2x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뭔가 코딩 할 때 비고 표기법이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뭔가 명확하지가 않네. 이제 끝까지 좀 식을 써줬으면 좋은데 어쨌든 EX 인 거고 x가 아주 큰 값일 때 x에 근사한다.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x의 저 값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x에 근사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2x 네 2x다. 그래서 1에 수렴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껄쩍지근해가지고 뭐야? x가 둘 다 아주 큰 값에 갈 때 x의 근사. 그럼 이렇게 말을 하려면 어쨌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x를 풀어서 그게 이제 x라는 걸 보여주든가 각각을 그러면 좀 되는데 말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어쨌든 3번 극한 x에 대한 지수함수 승리 말하던 결국 영직관적으로 로피탈의 법칙은 잘 모르는데 로피탈의 법칙 EX X EX분의 1 네 어쨌든 뭐 로피탈의 법칙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 저렇게 되나 보네요. 네 그렇네요. 뭔가 쉬운 문제로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답을 좀 명확하게 있고 뭐 어쨌든 뭐 로피탈의 법칙을 알면은 3번은 뭐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걸 제가 몰라서 그렇고 그 2번은 좀 약간 껄쩍지근하다. 1번은 그러니까 보통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이제 문제는 뭔가 이제 분수 어쨌든 수렴을 하려면은 이제 분모가 증가하는 값 그러니까 뭐 fx-gx의 경우도 사실은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둘 중에 이제 뭐가 음, 빠르게 증가하느냐 이거는 사실 식을 그렇게 해서 식으로 풀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고 그게 이제 사실 뭐 발산하는지
뭐 수렴을 하는지, 그 fx랑 gx랑 x가 무한대로 갈 때 각각이 이제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 극한 법칙을 쓸 수 있으니까 쓰게 되는데, 근데 또 fx랑 gx가 분수 형태가 아니면 또 대부분 발산하는 함수라서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저기 무리수 같은 게 루트 나오는 것도 어쨌든 뭐 유리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분수꼴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자 분모 중에 최고차 항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은 어쨌든 극한값이 구해지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네.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아니면 사실은 뭐 3번처럼 로피탈의 법칙을 쓰거나, 이번은 네, 이것도 사실은 명확하게 이제 식이 나와서 푸는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조금, 네,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뭐 어쨌든 간에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몇 문제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음, 미분계수랑 도함수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극한을 배우는 국적인 목적이 이제 미분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극한을 이용해서 이제 미분 계수라고 하죠. 그럼 뭐 또는 특정 이제 뭐 곡선에서의 뭐 저- 접선의 뭐 기울기라고 할까요? 이런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계수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미분계수를 이제 극한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게 이제 fx가 되고 요 점이 이제 a라고 하죠. a라고 할 때, 이 a라는 점에서의 이 fx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거니까, 그걸 이제 극한을 통해서 보니까 개념적으로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어쨌든 기울기라는 거는 이제 그 점에서의 뭐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거니까, 잠시만요. 뭐 점이 하나 더 이제 x가 있다고 할 때, 그 x가 점점 이제 음, a, a로 다가가는 경우겠죠. 그럴 때에 x를 이제 a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놓고 그런 그 상황에서의 델타 x 분의 델타 y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한을 통해서 이 개념을 식으로 써보면 x를 이제 a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x 분의, 그러니까 델타 x 분의 델타 x라는 거는 뭐 x가 a보다 크다고 가정을 할 때 x 뭐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리고 델타 y는 이제 fx 마이너스 f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 점에 해당하는 요 점에서의 이제 기울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어떤 곡선에서의 한 점에 대한 기울기를 이렇게 극한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미분 계수라는 거는 이제 특정 점에서, 그러니까 x가 a일 때 그 점에서의 뭔가 기울기라든가 이제 특정 점에서의 어떤 기울기를 구하는 거였다면, 그걸 좀 더 확장을 시켜서 x가 a가 아니라 그냥 x는 x 변수 상태로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여기 fx의 이제 모든 점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그거를 이제 도함수라고 할 텐데, 그냥 x가 a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x를 그냥 변수 상태로 놔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델타 x라고 할게요. 뭔가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의
이제 x를 이제 어디로 잡든 간에 뭐 저희가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특정 이제 점을 하나 딱 잡고 이걸 x로 보내야 될 거고 뭐 x2라고 한다면 특정 점을 잡고 또 이걸 또 x2로 보내서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어 델타 x를 하나 정의를 하고 그냥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고 할 때에 하면 분모는 그냥 델타 x가 되겠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x는 a로 고정된 점이 아니니까 x는 그대로 두고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뭐 fx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게 그냥 도함수 f 다시 x 도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냥 미분계수랑 도함수의 정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델타 x를 뭐 h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네, 어쨌든 이게 이제 미분계수랑 도함수의 정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간단하죠. 극한을 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개념적으로는 그냥 간단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한 그런 이제 상황을 극한이라는 것을 통해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미분계수랑 보함수에 관한 세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죠. 함수 나오면 또 공식 볼까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극한을 통해서 미분계수랑 도함수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미분의 미분 공식을 쓰면 안 되거든요. 네. 네, 방금 봤던 그 공식을, 고식을 이용해서 구해야 네네네.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어쨌든 뭐 이 문제를 이제 방금 봤던 정의를 통해서 딱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어떤 좀 개념 정립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저는 2번은 잘 저기 못 풀어가지고 극한으로 풀려니까 이 삼각함수가 좀 어렵네. 혹시 2번 푸신 분 있나요? 2번만 좀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또 미분 공식 쓰는 거 아니야? 어. 아, 미분 공식 좀. 미분 공식을 적용하지 말고 한으로 좀 미분 공식 적용한다. 3x 13 음, 뭐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센 정리와 선형근사를 통해서 선형근사가 뭐죠? x 플러스 h는 x 플러스 h 코사인 x.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쨌든 지금 저희가 미분계수랑 도함수의 정의를 살펴보고 사실은 음, 그 뒤에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뭐 도함수 이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어쨌든 그때 한번 다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은 그게 이게 네, 좀 그렇습니다. 이거 뭐 1번, 3번은 사실은 뭐 어, 어렵지 않죠. 식이 조금 더 조금 이상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이걸 쭉 전개를 하면은 지금 네, 그 식을 쭉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거를 이제 H로 거 갖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결국 요게 나오거든요. 근데 H를 0으로 가니까 요거는 이제 도함수가 2x 플러스 3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게 이렇게 푸는지 맞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걸 쭉 전개를 하면 되거든요. 이걸 이제 전개를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네, 이제 분자를 이제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1분의 h니까 요거를 곱해갖고 분자로 내리고 그대로 네,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h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날라가고 요거 날라가고 그럼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요렇게 예, 요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좀 써보면은 x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2x 이렇게 나오잖아요.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요거였으니까 요거는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요거를 이제 어, 미분을 때려보면은 마이너스가 어디 갔냐? 네, 어쨌든 마이너스 내려오고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 올라가고 2x 이렇게 나오고 네, 마이너스가 빠졌네. 저도요.
마이너스 어디 갔지? 네, 어쨌든 이게 답인데 제가 계산한 게 마이너스가 빠졌습니다. 음, 네. 음? 여기서 뭐 잘못했나 보네. 요거 할 때. 여기서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요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네요. 요게 마이너스겠네요. 왜냐면 요거 마이너스 요거여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여기에 마이너스 2xh가 붙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얘는 날라가고 날라가고, 그러면 2xh 마이너스 2xh 요 놈하고 h제곱 살아남겠죠? 요것도 마이너스겠네. 요거 마이너스. 네네. 그러면 네, 여기 마이너스부터. 네, 결국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미분계수랑 도함수의 정의, 극한을 사용한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저희가 사실,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이번 제가 뭔가 네네, 하다가 식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네, 분자의 그 h를 네, 남기고 저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네, 코사인 x 마이너스 2x 2 사인 x가 나왔는데 네, 뭔가 전개를 다 해서 그 뭐지? 코사인 법칙 그 사인 합이랑 코사인 합 공식 뭐 이런 거 저런 거 써서 하면 풀릴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한번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게 결국은 저게 어떤 꼴로 바뀌어야 되냐면, 제가 어쨌든 h가 0으로, 그러니까 뭔가 리미트 뭐 델타 x이거나 뭐 h거나 h가 0으로 갈 때 뭐 사인 뭐 h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1로 수렴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음, 아, 그 저기 까먹었네. 이거 중간값 정리가 아니라 뭐죠? 부임정리요? 조임 정리. 조임 정리에서 얘가 1로 수렴을 하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그리고 h가 델타 x가 0으로 갈 때 h 코사인 h 마이너스 1 얘가 0으로 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꼴로 바뀌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제출이 되면 이걸 이제 뭐 삼각함수 공식을 통해서 리미트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어쨌든 이 꼴로 뭔가 바뀌어야 풀리는 거긴 한데, 네, 사실 이제 삼각함수 그런 이제 공식이나 그런 거 잘 많이 음,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이제 계산을 못하니까 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따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시간에는 다항식뿐만 아니라 뭐 삼각함수라든가 그런 함수들의 도함수는 극한을 통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뭐 사인 x의 미분은 코사인 x고 그런 공식이 어떻게 도출이 되는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과와 마치겠습니다.